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나만의 업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했을 때 사실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했었는데 막 휴학도 2년, 3년 하고 결국엔 중퇴를 하긴 했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어떤 플랜 B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영어를 그 전에 한 3, 4년 정도 가르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거나 앞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업을 삼으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거의 바로 과외를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운이 좋았다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왜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학생이 연결이 됐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외대를 다녔었다 보니까 지금은 중퇴를 했지만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면 꼭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영어 과외는 제가 그때는 영어 스피킹을 잘 못했지만 이제 수능 영어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과외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막상 하니까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고 되게 떨리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과외를 하게 됐고 뭐 입소문이라면 나름의 입소문이고 이제 교회 분들이 주로 많았고 그 와중에 나름대로 뭐 영업을 조금 곁들인 적도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약간 이런 설득을 조금 보태서 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좋아하시고 앞으로 또 많이 발전할 여지가 있다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꼭 학위가 있어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이 대부분 그래요. 어떤 뭐 특정한 의사라든지 이런 면허가 필요한 일들은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영어라는 거는 뭐 학위랑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의 능력을 정말 잘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설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수능 영어 부분에서는 조금 그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수능을 잘 봤었냐, 좋은 대학에 들어갔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고요. 주로 1대1로 과외를 많이 했고 1대2를 한 적도 있고 뭐 아는 동생 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이 있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으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또 인연이 된 친구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중국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학원에서 영어를 1년 동안 가르쳤었어요. 그때는 제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었고 그리고 나서 그 1년 후에는 성인들, 대학생 위주로 영어 유료 스터디를 모집을 해서 제가 직접 교재랑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1년간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만들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영어나 이런 부분은 학력이 좀 중요하고 바꾸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성인 영어나 뭐 스피킹을 가르친다면 충분히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학생들이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내가 테스토를 땄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영어 학원에서 가르친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나의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여준다든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만큼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해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툴이 너무 많아요. 이건 꼭 영어 선생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자신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거, 그 글에 좀 시간을 들여서 쓰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그것을 키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선생님을 앞으로 업으로 하려면 영어 회화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영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거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그치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화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영어 회화를 못하는 거는 즉 영어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영어 문법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회화는 전혀 못한다. 이렇게 저처럼 유학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제 회화가 부족한 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르칠 때 자신감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대신 영어 회화가 쉽진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계속 영어 회화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만의 교재,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업이든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교재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나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교육 방식에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론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라는 것, 연구라는 것, 진정한 진리 탐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이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만의 어떤 결론들,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영어 선생님이라면 나만의 교재,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교육 철학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좀 더 독특한 영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디나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초등학생들을 그 학원에서 1년 가르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처음으로 가르치면서 되게 많은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무 귀엽고 좋은데, 분명히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조금만 지루하면은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항상 재미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활용했던 게 뭔가 사진, 그림, 아니면 뭐 만화를 제가 직접 그리기도 했었고 게임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이 가르쳐 줬었는데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저희는 10명 정도 이내였었기 때문에 뭐 3명, 4명, 뭐 4명, 5명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확 올라가서 되게 재밌게 배우긴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치열해지다 보면 막 우는 애도 나오고 뭐 싸우는 애도 나오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긴 해서 제가 뭐가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많은 어떤 교구들 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그냥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아니면 앞으로 가르칠 거라면 자신의 그런 강사 일지, 강사를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이나 이런 걸 기록하는 거 내가 새로운 교재를 뭐 가르치거나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거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쭉 한번 기록을 하시고 왜냐면 앞으로 영어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거라면 계속해서 그 학원에서 연결해주는 일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그 이상이 되면 자신만의 학원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의 기록을 쓴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사를 하는구나, 영어를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록도 되고요. 제가 되게 기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강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만나보면 제가 되게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기록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진짜 영어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도 이제 주변에 그냥 뭐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 가르쳐주면 저 신나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영어 가르칠 때보다 지금 저는 영어가 훨씬 잘 하거든요, 영어를. 근데 이제 다른 일들도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치만 저는 인생은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영어 가르치는 것도 있구나라고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한 10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또 내가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봉사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 저는 너무 한 가지 업만을 딱 정해가지고 60대까지 나는 여기에서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셨구나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